자, 우리 이번에 수요일 날 7월 모의고사 봤는데,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들 한번 공통 문항 한번 좀 같이 보고요. 선택 과목은 일단 개별적으로 한번 좀 같이 좀 볼 건데, 우선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공통문항은 솔직히 한 14, 15, 21, 22. 요게 좀 아마 너네들이 좀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 이제. 14, 15, 21, 22.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좀 아마 비교적 할만했을 것 같고,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올해 보니까 이제 작년 수능부터 이제 최근 모의고사 경향이 어떻냐면은 공통문항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준킬러가 좀 이제 많고 빡빡하고 킬러가 좀 쉽다 요런 추세였었는데 근데 이제는 모의고사 경향이 좀 달라진 게 한 작년 하반기쯤부터 이제 좀 쉬, 준킬러를 좀 없애고 쉬운 거를 좀 더 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조금 더 어렵게 내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약간 좀 이제 쉬운 거는 충분히 할 만한 수준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어렵게 내는 약간 요런 추세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의 체감 난이도는 14, 15, 21, 22. 요 정도는 좀 약간 좀 너네들이 어렵게 느끼고 이제 어렵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좀 비교적 할 만한 문제들이었을 것 같아 이제 할 만해야 돼 나머지 문제들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통문항은 이제 풀 수 있는 건 너무 좀 할 만한데 나머지는 좀 약간 유독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 이제 이 난이도 갭 차이를 좀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확통 같은 경우에는 30번 요게 조금 약간 이런 거는 좀 약간 취약한 이제 어려운 유형이어가지고 확통 30번은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 미적분도 사실 28, 29, 30이 이제 특히 28, 30은 좀 이제 무게감이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특히 30번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봤을 때는 기존 모의고사 경향이 크게 막 벗어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거는 좀 쉽게 내고 할 만하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좀 어렵게 내고 이렇게 좀 이제 확실히 가리려고 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등급 컷 이제 보니까 이제 확통 1등급 컷이 뭐 84점 정도인 것 같고 제가 EBS랑 메가 스터디를 봤는데 확통 기준 1등급 컷 84점 미적분이 80점인가? 이랬던 것 같고 이제 2등급 컷이 확통이 76점, 미적분이 72점이었나?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7월 모의고사는 이제 이 시험 중 기말고사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치러진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 대충 보는 애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등급 컷이 막 크게 막 연연하시고 막 의식하고 막 그럴 거는 전혀 없어요 이제 너네가 이번에 잘 봤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거 전혀 없고 못 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막 또 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9월 모의고사가 찐이야 9월 모의고사 찐 9월이 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 이번 7월 모의고사가 조금 우리 막 너네 그런 말 혹시 좀 이제 아나? 좀 그 평가원스럽다, 교육청스럽다 이런 거 뭔 느낌인지 혹시 알겠네? 평가원스럽다, 교육청스럽다? 약간 좀 보통 지저분하면은 좀 약간 교육청스럽다 이거고 좀 깔끔하면은 평가원스럽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근데 딱 교육청스러운 느낌이긴 해 솔직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항들 있죠? 공통의 14, 15, 21, 22.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이제 뭐 30번, 뭐 요 정도는 특히 확통 30번은 되게 좀 약간 좀 너네들이 봤을 때 지엽적으로 느낄 소재거든요, 이제. 지엽적으로. 느낄 소재인데 일단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자,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그냥 앞에 1번부터 뭐 앞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할게요, 이제. 앞에는. 자, 일단 앞장은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번 어렵지 않고 2번도 미분기수 항상 나오는 문제고 3번도 이제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도 항상 원래 나오던 연속 문제 1 대입해서 같다라고 하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요 번호 때 많이 나오죠. 미분계수 함수값 이용해서 구하는 유형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이거 로그 이제 만약에 수원을 좀 까먹었으면은 이제 요거 로그 계산 어떻게 하나 혹시나 만약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요거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다 이제 푸셨겠지만
이 로그 계산할 때 그냥 약간 사소한 팁을 하나 알려주면은 그 우리 보통 로그 풀 때 일단 얘부터 보자 이제.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저 로그 루트 A B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저 루트 A가 A의 2분의 1제곱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요 밑에 거듭 제곱은 이제 뭐 분모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막 하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번분수 쳐주면은 2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로그 AB가 3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이끌어내잖아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제 이거를 지수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A 세제곱이 B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로고 수업할 때도 얘기하지만 그 이걸 혹시 이렇게 한 사람도 있나 이제 그냥 이거 바로 밑과 진수 동시에 제곱해가지고 요거 바로 나오지 않네 요거 이제 요거 바로 나오지 않네 이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 약분해가지고 3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난 이렇게 했다 없으십니까? 다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네 요렇게 물론 틀리진 않잖아 근데 요런 사소한 차이가 이제 쌓이면 큰 차이가 된다고 이제 이런 사소한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좀 줄이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원래 이거잖아 이제 그 밑과 진수를 동시에 거듭 제곱을 해도 되는 거는 좀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좀 받아들여지니?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만약에 동시에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동시에 거듭 제곱을 하면은 이거 어차피 앞으로 나올 때 이제 여기 2가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이제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이제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애초에 저 로그식 나오면은 저 밑과 진수를 동시에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똑같은 거듭 제곱을 이제 그래서 바로 이런 거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제곱 해버려 가지고 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는 그래도 내 의도대로 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봐봐 얘들아 이제 너네들의 실제 이 문제 풀 때 자 나는 밑을 4로 맞춰서 했다 하시는 분 손 4로 맞춰서 했다 자 2로 맞춰서 했다 손 2 밑을 2로 맞춰서 했다 내 의도대로 하신 분이 없네요 또 이제 물론 그렇게 뭘 해도 답은 나올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밑을 이제 가장 거듭 제곱의 가장 작은 단위로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요거 2분의 1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2분의 1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긴 하는데 이것도 너네가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여기서 그다음 어떻게 했어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이제 얘를 뭐 이렇게 했나 이제 이렇게 했나 자 그냥 바로 여기서 밑을 4로 통일을 해 밑을 4로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 내가 밑을 4로 지금 만들려고 했지? 그럼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제곱을? 동시에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4에 b 제곱해가지고 이게 14 아니냐고 14. 그러니까 이제 로그 4 한 다음에 바로 합쳐버려가지고 ab의 제곱이 14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너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효율의 차이가 좀 있는 거야. 효율의 차이가 이제. 계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꼭 그냥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도 너네가 이런 데에서 계산의 피로감을 줄여야 돼.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라면은 분수가 나오니까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밑을 4로 맞춰주면은 지금 분수가 전혀 안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데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계산의 피로감을 좀 덜어야 되는 거야.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해야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기억을 해놓고 계세요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7번 이거는 뭐 그냥 뭐 단순 계산이니까 이제 뭐 할 말이 또 없지만 단순 계산이니까 이거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이제 이거 이항해주면은 저거 지금 뒤집혀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F 한 다음에 저거 이항하면은 요건데 이거 이제 위아래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제 마이부터 0 해가지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합쳐서 계산하셨죠 당연히 합쳐서 했니 합쳐서 했니 합쳐서 했니 오케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될 거야 이제 요건 요 정도 좀 해야 되고 요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8번 이거 틀리지 않으셨죠 이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보통 이런 문제 풀면은 실수하는 게 뭐야? 첫 번째로 부호 많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인 코사인을 뭐 반대로 봤다든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저거 우리 풀어주면은 이제 이 코사인에다가 이제 두 번 뒤에 거 각변환 해주면 사인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사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이항해 버려 가지고 이제 그 코사인분의 사인의 꼴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 꼴로 이제 얘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게 탄젠트라는 거 캐치해야 되고, 탄젠트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해보니까, 삼각형 그려서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코사인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호를 좀 판단해 줘야 되는 게, 탄젠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면 사인 탄젠트가 둘 다 음수인 게 몇 사분면이지 이거? 둘 다 음수인 거? 몇 사분면? 4사분면 맞네. 4사분면. 4사분면이 코사인만 플러스거든. 코사인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세타가 이제 4사분면인 거 이제 생각해서 4사분면에서 코사인 값 찾는 거니까 최소한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양수가. 이렇게 이제 먼저 부호를 일단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값을 여기서 구해 주면 되겠죠, 이제. 루트 5분의 1.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제 루트 5분의 1 해가지고 4번으로 해줘야 될 거야. 4번으로 이제. 자, 그래서 부호 실수하지 마시고, 부호. 근데 이래. 이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보다 3살 많은 제자 한 명 가르쳤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모의고사 볼 때. 근데 수능 때 틀린 거야. 수능 때. 이제 재장 2024, 이제 3년 전 수능이다 보니까 이제 2024 수능 그 당시에 3번 문제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데 이거 딱 실수한 거야, 수능 때. 그래서 이거가 이제 3번이면 3점짜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점이 낮아졌겠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2등급을 못 받고 3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수능이나 더더욱 중요한 시험에서는 검토를 너네가 만약에 할 때는 이런 거 특히 또 좀 더 신경 써서 검토를 하란 말이야. 이런 거. 지금까지 이런 거를 나는 틀린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부호 실수 이런 거 이거 숫자 잘못 보거나 그런 거 없다.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나머지 두 분은 한 번은 있으시고, 한 번쯤은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없다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알겠지? 특히나 수능이나 그런 중요한 시험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 이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자, 꼭 검토를 하세요, 이제. 9번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근데 얘들아, 지금 잠깐만. 지금 그 일단 뭐라도 일단 필기라도 해놔, 지금. 일단 얘들아, 너네가 지금 내가 말을 하면은 듣고 이해하고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뭐 부호주의 이런 거라도 일단 써놓자. 이제 8번에다가 부호주의 부호주의라고 써놓고, 이제 이런 걸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7번도 써놓자. 이제 요걸 일단 표시해놓고, 이항에서 이제 나 간단하게 써놓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만 써놔. 0부터 2까지 f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는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 적분하는 거다 라고 일단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반대보 적분이니까 이게 적분 구간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 그 우함수 귀함수 처리할 수 있죠? 다 그렇게 하셨죠? 우함수 귀함수를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처리를. 그럼 아까 앞에 이거 더 써놓을까, 이거? 요것도 너네가 이제 바로 이제 얘를 이제 제곱해 보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로그 a의 b 제곱은 6. 일단 이렇게라도 좀 써놔, 얘들아. 이렇게라도 이제 써놓고, 얘도 이제 이렇게 써놔. 로그 4로 이제 맞춰줘가지고 4로 맞춰줘서 얘가 이제 14다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써놔, 일단 얘들아. 이제 이렇게. 이게 내가 말로만 하면은 너네가 까먹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일단 좀 써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게 일단 좀 써놓읍시다. 이제 한 번 더 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그냥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제 0,1을 지나도록 하는 이제 t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니까
저 T컴마라는 점에서의 접방 세우는데 그 접방이 이 점을 지나는 거거든. 아마 대입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대입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얘는. 자, 근데 10번 이제 10번인데 자, 이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히 맞아야 되는 문제야. 이것도 이제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제 주어진 함수에서 주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주기가 이제 2a인 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 사각형 여기 뭐 ACDB 같은 경우에 ACDB가 지금 얘가 이제 등변사다리꼴 모양이겠죠? 대칭성 생각하면은 등변사다리꼴로 이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 구하는 게 우선 아니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 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좌표 값을 토대로 이 윗변, 아랫변, 뭐 높이 이런 걸 이제 구해 가지고 넓이식을 세워주면 되는 문제잖아. 넓이식을.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좌표가 다 특수각으로 딱 떨어지게 될 거야. 특수각으로 이제. 뭐 y는 2분의 1 하고의 교점이니까 이제 코사인 a분의 파이 x가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은 우리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각 자체가 이제 60도 계열 3분의 모식이여야 되는 거잖아요. 3분의 모식이.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3분의 몇 파이가 있죠, 이거? 3분의 5파이가 있죠?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x가 이제 몇이냐면은 3분의 1a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5a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뭐 좌표를 다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좌표 찾아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거 하나 좀 얘기해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제 했던 게 이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려면은 60도 계열이니까 그러면은 3분의 모식이어야 되는데 이 3분의 1로 시작하는 거 4개를 이렇게 좀 이제 써보면은 그 기약 분수꼴로 4개를 썼을 때 앞에서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 얘기는 제가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값들인데 4분면의 부호를 고려해가지고 코사인은 여기서 플러스니까 코사인 요거일 때는 2분의 1 코사인 요거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얘기도 제가 아마 수업 때는 했었습니다. 이제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뭐 이거 항상 이거 그 뭐 위치 속도 뭐 위치의 변화량 나오는 문제죠. 이제 요거 자 요것도 좀 이제 충분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제 요것도 이제 자 요거는 뭐 사실 뭐 어렵지 않아 가지고 뭐 크게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위치는 저 속도를 적분해준 위치니까 얘를 이제 부정 적분을 해주면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kt 원래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긴 하겠지만 적분상수가 지금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적분상수가 없죠. 이제 적분상수가 없고 위치를 저렇게 세워놨으면 기억 뭐 k에 0 넣고 t에 1 넣어가지고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움직인 거리는 뭐니 얘들아 이거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우리 원래 공식 자체가 그 절대값 속도를 적분하는 거 아니니? 절대값 속도. 자 그러면은 지금 니은을 한번 좀 확인해 볼게 이제 k가 2일 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랑 같냐라는 얘긴데 그 우리 원래 그 이게 움직인 거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안 씌운 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절대값 씌운 게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절대값 안 씌운 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건데 얘네들이가 만약에 같으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같으려면은 이제 얘네들이가 같으려면은 그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항상 VT가 0 이상이어야 이게 같은 거 이거 알겠니 이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애초에 그 정적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적분은 넓인데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는 원래 이거잖아. 그 만약에 x축 윗부분이 있고 만약에 x축 아랫부분이 있다. 그럼 원래 이제 우리 그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함수의 정적분이 이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잖아요, 이제.
원래 이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죠, 이게. 근데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주는 거는 이거는 윗넓이 아랫넓이를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지? 이게 같으려면은 애초에 아랫넓이 자체가 없어야 돼, 이게.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같으려면은 이제 A가 소거돼가지고 이게 B가 0이어야 된단 말이야, B가 0. B가 0이어야 되니까 지금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된다. 그럼 과연 K가 그 2일 때 이 속도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는 함수인가? 라는 걸 판단해 줘야 돼, 이제. 자, K가 2일 때 속도 함수가 VT가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과연 이게 이 주어진 구간 있죠? 이 주어진 구간에서 과연 얘가 항상 0 이상이 보장이 되느냐라는 걸 따져야 돼. 이 속도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속도 함수 그려주게 되면은 대칭축이 1입니다. 1. 대칭축이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그러면은 이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Y축도 도입하자. Y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리 0과 3 사이의 구간을 보는 거잖아. 0과 3 사이의 구간. 이 0과 3 사이의 구간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이제. 근데 이게 이걸 봐봐. Y절편이 2지. 그러면은 Y절편이 2면은 무조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즉 X축보다 밑에 내려간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X축보다 밑에 내려간 구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다면 그 구간 때문에 이 두 적분값이 같지 않겠죠, 이게.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죠, 이제. 니은이 이제. 저거는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그냥 사실 적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0부터 4까지 그냥 저 속도 함수의 절대값으로 적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양수인 범위, 음수인 범위 나눠가지고 적분해 주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디귿은 아마 이게 맞게 나오고요. 니은 혹시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니은? 난 이렇게 확인했다.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럼 이거 니은을 이렇게 확인 안 했으면은 난 이거 맞았다는 사람 손. 맞았다. 찍은 거야, 푼 거야? 아, 이거 계산해서 했다고? 이거 계산 어떻게 이거를 여기를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이제 이거는 이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이제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우리 적분할 때 기말 보면서 이거 연습하지 않았나 이거? 자, 봅시다. 그다음 12번. 이거는 더더욱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12번에 사실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진짜 이 요즘 모의고사 경향이 쉬운 거는 확실히 쉽게 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대표적으로 이 문제. 이거는 다 맞았죠?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았죠? 그치? 넘어가도 되니 이거는? 이거는 뭐 크게 이제 네, 얘기 그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13번부터 요거 다 기억이 좀 약간 수투에서 우리 많이 했던 건데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제. 기억이 이제. 자, 이거 푸신 분 있습니까? 난 풀었다 하시는 분. 오케이. 자, 13번 요거는 그 이거거든요, 이제. 그냥 이제 천천히 풀면 이제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A 빼기 B. 여기서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 빼주는 거란 말이야, 이제. 자, 근데 이게 그 가장 그냥 확실하게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우리가 일단 A의 넓이식을 세워볼게. 넓이식을 이제. 넓이식 세워볼게. 넓이식. 근데 A가 지금 봐봐. A라는 넓이는 그 주어진 F라는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왼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부분이 지금 있지. A의 넓이식을 세우려면은 저 F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 X축과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마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가 마 2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저 F라는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고 F라는 함수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는 이제 F에서 직선을 뺄 거야. F에서 직선을. 그러니까 이제 F에서 저 직선을 빼줍니다. 직선을 이제 이렇게. 직선을 빼줍니다. 직선을. 그렇게 빼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B는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저 직선에서 뺍니다. 직선에서. 이게 아마 교점 구해보시면은 저기 교점의 좌표가 P가요. 아마 1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좌표가 1로 나오게 돼요. 1로 이제. 그래서 B의 넓이는 적분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저 G라는 함수에서 F라는 함수를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어. 아직 FG를 내가 대입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식만 세워놓은 거야. 간단하게 식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렇게 식만 세워놨으면 FG 저거를 대입해서 이거를 A, B 구해가지고 빼면 되긴 하겠지. 뭐 계산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계산하면은 나오긴 할 거야, 이제 얘가.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얘들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래? 아까 앞에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앞에 7번 문제 아까 이거 정적분 이거 합치는 거 했었잖아. 7번 문제가 정적분 합치는 거였는데 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A 빼기 B식을 써보자 이제. A 빼기 B를 이제. 자, 그럼 봐봐. 자, 잘 봐봐 이거 이제. F만 내가 싹 몰아서 먼저 쓸게. F만 이제. 자, F만 쓸게. F만 쓸게. F만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 F. 자, 그 다음에 이거 B를 빼잖아요. 얘 빼면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0부터 1까지 fx dx. 일단 내가 F만 먼저 쫙 쓴 거야. F만 이제. F만 내가 이제 쫙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은 이제 G를 쓸 차례인데, G를 쓸 차례인데, A 부분에서는 G가 지금 빼기거든요. 빼기 이제. 지금 여기 빼기야, 빼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빼기가 붙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 이제 gx dx가 이제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야 되거든 이제 또 b를. 그럼 g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지금 써지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 맞네? 이렇게 지금 써지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거 혹시 정리가 되나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지금 정리되니 이거? 정리가? 좀 더 간결하게 정리되니? 정리가 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그 다음에 이어서 0부터 1. 다 한 번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이어져서 한 번에 토탈해서 합치면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한 번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도 보시면은 부호가 빼기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0부터 1 이어지게 되니까 0부터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G를 이제 한 번에 적분해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까지 간결하게 해놓으면은 이제 FG 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올 거예요. 이제 FG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사실 원래 이거를 어떻게 또 풀기도 하냐면 이제 봐봐.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A 빼기 B가 이거잖아. 이거잖아. 잘 봐봐 이거. 저게 이 그림에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먼저 F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하래 이제. 그럼 여기 F를 한번 볼게. F를 이제. F라는 함수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이란 말이야 이제 1. 그럼 F라는 함수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이니까 자 지금 내가 표시한 거 있죠. 표시한 거. 얘들아 얘가 지금 그 요게 지금 저거 맞니 저거? 저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한 거야 이제. 근데 그 다음 봐봐. 이거 G의 정적분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란 말이야 이제. 근데 G는 직선이야 직선. 직선을 우리가 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이제 적분해 주는 게 여기 넓이 맞네. 여기 넓이. 여기 넓이야 여기 넓이. 그러니까 흰색에서 지금 보라색을 빼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흰색에서 보라색을 빼는 거야 이제. 흰색에서 보라색을 빼주면 지금 흰색과 보라색의 공통 부분이 있죠. 공통 부분이. 어디가 공통 부분이냐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 공통 넓이거든요. 이제. 공통 넓이. 저 부분만큼이 공통 넓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A 빼기 B 계산했을 때 결국에는 이 넓이 이제 이 넓이에서 여기 지금 조금 남아있는
연월비를 이제 빼는 식으로 이제 적분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적분식을 저 직접 그림으로 옮겨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노란색이 공통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잘 보이는 애들은 애초에 어떻게 푸냐면 지금 A 빼기 B잖아 이제. 그러면은 요 주변 도형을 활용할 생각을 해서 주변 도형? 그러면 얘를 한번 그어볼까? 얘를 한번 그어볼까? 그래가지고 A 빼기 B를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 F의 정적분에서 이 G의 정적분, 즉 삼각형의 넓이. 얘를 빼면은 A 빼기 B가 나오겠네. 라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온다고. 이게 바로 보이면 좋지만 이게 안 보여도 그냥 이 식 써서 정리가 되는지 보면 돼. 이 식 써서.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좋은 거고. 뭐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시간 그냥 충분히 쓰고 집중해서 꼼꼼히 풀어서 그냥 적분 그냥 하면 돼. 계산만 잘하면 답은 나오지 않겠니? 계산만 잘해주면은 답은 나올 거니까 그냥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이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 자, 14번인데 요거 혹시 푸신 분 있습니까? 나 풀었다. 있습니까? 이게 좀 겉보기에는 되게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제 겉보기에는. 근데 생각보다 풀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이게 도형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안 보이는데 이제 잘 안 보이도록 문제에서 좀 숨겨놨어요. 얘가 이제 안 보이도록 이제. 자, 문제가 이제 내가 풀었을 때는 그냥 딱 네 줄이면 돼. 네 줄. 그렇게 계산도 길지가 않아. 자, 일단 봅시다. 이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는 일단 봐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선분 A, B가 4야, 지금 이제. A, B가 4. 그 다음에 B, C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고, B, C는 모르는 상태. 자, B, C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CA 있죠. CA는 지금 8이야, 8 이제. CA는 8이야. 8. 근데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5분의 16 루트 15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일단 외접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공식 쓰라는 거예요? 무슨 공식? 사인 법칙 쓰라는 걸 일단 대놓고 사인 법칙 대놓고 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 쓸 생각을 이제 일단은 이제 저거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라고 염두를 해두시라고. 염두를 이제.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얘들아. 나는 그냥 두 번째 줄까지만 읽고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저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ER 할 때 R이 저거니까 ER 해주면 ER은 그 다음에 뭐 사인 A분의 A 요런 거 우리 할 거잖아요 이제. 한번 써보자. 일단 이게 어떻게 문제가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A, B가 지금 4잖아 4. A, C는 지금 8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지? 사인 법칙 여기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겠니? 사인 법칙을. 자, 사인 C분의 4라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사인 B분의 8이라는 것도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A랑 사인 C랑 사인 B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저거는 일단 해볼 수 있잖아 일단 저거는. 그러니까 일단 저거 해서 한번 사인 C, 사인 B 이런 거 구해놔봐 이제. 사인 C 여기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이제 8분의 루트 15 나옵니다 이제. 사인 B도 구해놔보자 이제. 사인 B 구해놓으시면은 사인 B는 몇이야 이거 이제. 4분의 루트 15인가 지금 나오는 것 같네요. 사인 B는 이제 4분의 루트 15. 자, 봐봐. 너네가 이런 도형 문제 풀 때 사실 이 도형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문제의 답을 내는 방향이 있을 거냐 이제. 그지? 방향이 이제. 그러면 너네가 그 방향으로 답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는지를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문제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저랑 수업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미적분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 삼각함수의 그 극한 도형 문제 할 때 내가 뭐 하라고 하니? 일단 다 써보고 구해놓고 해보라고 하지 않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일단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얘네 둘이잖아 이제. 그지? 근데 결론은 사실 이 문제 풀 때 얘는 몰라도 풀 수 있거든. 이거로 문제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만 모르잖아 너네 처음에.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 놓고 해봐야 되는 거야 일단은. 구해 놓고 이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봐봐 이제. 자, 내가 일단 사인 C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너네도 이제 사인 C 이런 거 구해놨으면은 코사인 C 이런 것도 미리 좀 구해놔. 코사인 C 같은 경우도 미리 구해놔. 8분의 7이야 저거는. 8분의 7. 8분의 7입니다. 자, 그럼 저걸 구해놨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자, 얘들아 현재 봐봐. 현재 이 삼각형 ABC에서 현재 두 변의 길이와 이 사인 C, 이 C라는 각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이제. 두 변의 길이랑 한 각 알면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 나머지 BC는 구할 수 있지 않니? BC? 근데 물론 저 BC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쓰일지 안 쓸지 몰라도 일단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해놓고 일단 관찰해야지 일단 구해놓고. 그러니까 BC를 구해봐야지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거야. 4, 4, 16인데 저게 선분 BC를 X로 잡고 해보자 이제. BC를 X로 잡고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88의 64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C 8분의 7. 일단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지금 여기가 X야 X.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야 이거 이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만 X야 요거만 X. 양옆에 곱하기 곱하기. 구별 잘 하시고.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8 약분 되니까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이 0 나와서요. 이게 x가 6하고 8 나오게 되는데 인수분해 해보면 6하고 8 나오는데 근데 현재 문제 상황상 x가 8일 수가 없어. 길이 딱 봐도 얘가 더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8일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6으로 갈 거야. x는 6으로. 일단 너네가 이건 해야 돼 일단 얘들아. 이건 해놓고 이제 관찰을 해야지. 이걸 해놓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x가 8인 것까지 구해놨다 쳐보자. x가 8인 것까지 구해놨어. x가 8인 것까지 구해놨으면 여기서 지금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걸 이제 이제 이 세 변의 길이를 현재 다 잠깐만 8이 6이죠 6? 6으로 쓸게 6. 자 이제 4, 6, 8이라는 걸 일단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MH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건데 여기서 도형의 성질이 좀 이제 쓰여야 돼. 도형의 성질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서 이거를 좀 못 풀거든 이제. 이게 안 보여서.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 법한데 여기까지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난 여기까지 했다. 없습니까? 우리 요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더 주저주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을 M, 선분 AC의 중점을 N으로 삼아서 각각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각각의 원은 선분 AB가 지름이고 선분 AC가 지름인 각각의 원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두 원이 만나는 D라는 점이 있대요. D라는 점이 이제. D라는 점이 있어서 선분 MH의 길이를 이제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를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의 성질을 배우면서 보조선을 잘 그어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보조선을 많이 그어봐라. 자 여기서 뭐가 좀 너네가 떠올랐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 얘들아. 지금 봐봐. AC의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그러면은 4겠지? 반지름이 4야. 반지름 4.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4인데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있어. 중학교 때 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 삼각형 AB의 중점 M, AC의 중점 M 얘들아 MN을 이으면은 저 MN의 길이가 몇이야? MN의 길이가? MN의 길이가 몇입니까? 3이라는 게 나와야 돼? 3인 거 나오니? 왜냐면은 지금 이게 중점이면 이게 1대 2죠.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게 일단은 유도가 돼. 3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왜 끝났냐? 이제 이 도형의 성질을 하나 보여야 되고 일단.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이게 중요해.
얘들아 그 내가 아까 여기 C라는 각도 있죠. C. 여기 C라는 각도 여기 내가 세타로 좀 써놓을게. 세타로 이제. 여기 세타에 대해서 내가 아까 구해놨잖아 이제. 이거거든요. C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볼래 여기? 너네 여기 세타인 거 알겠니? 세타인 거? 세타인 거 알겠니? 자, 요게 보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요게 보여야. 이게 왜 세타일까 이게? 이게 왜 세타일까? 그거야. 중심각 원주각이야. 잘 봐. 큰 원을 봐봐. 큰 원에서 이게 원주각이거든. 그럼 이 세타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연장선 해가지고 여기 D까지 여기 딱 연결되는데 이제 이 세타라는 원주각이 그러면 바라보는 호가 여기야 여기 얘들아 여기 이 호를 바라보잖아 이제 이 호를 이제 이 호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이 얘 아니니 얘? 요거 아니니 요거? 요건데 근데 이 선분 M을 찍 그어놓게 되면은 이걸 그어놓는 순간 이 각이 반토막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원주각이 세타면 중심각은 2세타인데 이 선분에 의해서 각이 2등분이 돼가지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 세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저거 진짜 2등분 맞니? 저거 진짜 2등분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게 얘가 2세타인 건 알겠는데 이거 하나 띡 긋는다고 이게 지금 절반이 반토막이 나겠네 이거? 반토막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얘는 반토막이 맞아 반토막이 왜냐면은 지금 애초에 이 도형 자체가 지금 이 선분 DC를 만약에 가로로 보면은 지금 얘 AD가 얘가 지금 세로로 된 거거든 세로로 된 거 이제 세로로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반듯하게 지금 뭐 연장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딱딱 반으로 지금 가르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세타라는 걸 이제 저기까지 내가 만약 캐치했다면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따라서 이제 삼각형 여기 이제 MHN을 보셔야 되거든요 MHN 삼각형 MHN에서 우리 지금 저 MN의 길이가 지금 이제 3이라는 거 확인했고 이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 MH 요거 MH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저 MH는 이제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 요런 상황 여기가 M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N이고 여기가 H인데 여기가 3인데 여기 각에 대해서 지금 알잖아 우리 여러분들 다 미적분 하셨으니까 기억나죠? 이거 빗변을 알고 주어진 각을 아는데 지금 어디를 구하래?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사인 하는 거지 사인 빗변에 사인을 곱해야지 3분 mn에다가 사인을 곱해주셔야지만이 이게 답이 나오겠죠 이제 저기 8분의 루트 15니까 8분의 3 루트 15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8분의 3 루트 15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요거 이제 미적분을 안 배운 친구들은 요거 좀 약간 잘 안 되고 취약하거든 우린 다 미적분 배웠으니까 요거를 많이 연습해봤잖아요 이런 거 이제 그죠 이런 거 연습해봤으니까 근데 공통에서도 요게 좀 간간히 이렇게 나와 이 사인 법칙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까먹으시면 안 돼.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빗변에 주어지고 한 각에 주어지면은 바라보는 높이가 이제 빗변의 사인을 곱해서 표현이 되죠. 빗변의 사인 곱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얘는 이제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나오게 되는 거지. 코사인을 곱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되고 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이제 해설을 이제 보면은 이게 1번 풀이고 또 다른 풀이가 있어. 또 다른 풀이가 이제. 또 다른 풀이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생각해서 푸는 건데,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게 또 있거든요,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두 번째 풀이 이거 이제. 다른 풀이 이제. 얘가 1번 풀이고요, 1번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약간 발상이어서 좀 쉽진 않은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거야 요거 이 우리 삼각형 이거 A, B, C 아까 하셨을 때 A, B, C 하셨을 때 A, B, B, C, C 요거 하셨을 때 M, N이 이제 그 중점끼리 이은 거잖아요 그죠? 중점끼리 이은 거
그러면은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삼각형 AMN 보이니? AMN? AMN 요거 보이시죠? AMN이랑 밑에 DMN 요게 합동이 합동. 접은 거니까 합동이겠지 이게? 합동이야 얘가 이제 합동. 저게 합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형 AMN AMN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삼각형 그 DMN 이게 이제 합동이다. 합동이다. 자, 그러면 이게 합동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식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넓이식 이제. 넓이 세울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잖아, 이제. 그지? 여기서 밑변을 DN으로 보고 높이를 MH로 볼 수가 있어, 이제. 저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삼각형 DMN이 AMN이랑 같은데 넓이가 근데 이 AMN 있죠? AMN은 전체 커다란 삼각형 있지. 이거 ABC 있지. ABC의 넓이의 4등분 된 거야. 4등분 된 거. 닮은 비가 1대2니까 넓이 비는 제곱해서 1대4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제곱이 스케일이어가지고 얘가 4분의 1 삼각형 ABC야. 4분의 1 삼각형 ABC.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 DMN의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dn 곱하기 mh dn 곱하기 선분 그 다음에 mh 이건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4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의 넓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세워줄 수 있으면 그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사실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넓이를 이제 뭐 변의 길이랑 각도 하면은 뭐 넓이식 세워서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DN의 길인데 DN의 길이 지금 이게 아까 AC가 8이었으니까 얘네 다 반지름 해가지고 여기 DN의 길이가 4야. DN의 길이가 4. DN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여기서 DN의 길이는 4로 정해져. 애초에 이게 4. 4로 정해주고 이 삼각형도 우리가 넓이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넓이식 세워보시면은 여기 MH까지 구할 수가 있어. MH까지. 요 흐름으로도 이제 풀 수가 있는 게 이제 해설에서 제시하는 두 부제 풀이야. 두 부제 풀이.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발상적이어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놓고 있읍시다. 요것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풀이가 좀 더 현실적이야. 첫 번째 풀이가. 근데 어떻게 됐든 첫 번째 풀이든 두 번째 풀이든 결국에는 이거 중점 연결해가지고 도형의 성질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는 좀 변하지가 않아. 이건 써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나도 이제 이거를 다 문제를 보고 뭐 정답률도 보고 이제 좀 했는데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 사실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가 좀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작년 수능에는 요 파트가 두 문제가 나왔지만 뭐 3점짜리로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치러진 3, 5, 6, 7 모의고사에서는 이 사인 법칙 파트가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려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좀 이 파트에 대해서 대비가 좀 덜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답률이 되게 좀 낮을 것 같았는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정답률이. 정답률이 EBS에서 봤을 때 이게 5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 문제가 뭐 지금 최근까지 잘 안 나왔다가 갑자기 어렵게 나오니까 수능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찌됐든 다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대비를. 잠깐 끊었다가 15번 합시다. 자, 이제 15번을 이제 볼 건데, 자, 이게 딱 봐도 되게 풀기 싫게 생긴 문제죠, 이제. 딱 봐도 이제. 실제로 좀 호흡도 좀 긴 문제고 한데, 봅시다, 이거 이제. 자, fg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를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일단 우리가 수학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요인이 저 절대값 아니네 절대값 이제 뭐 경우 나눠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짜증나 이제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 범위 한번 나눠 놓고 일단 생각해 보자 일단은 이런 거 보는 순간 그럼 이제 hx는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제
이거 절대값 처리할 때 f가 g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돼요. 만약에 더 크다라고 가정해보자. 더 크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작다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이게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EF 빼기 G고 F가 G보다 더 작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얘가 GX로 처리가 돼가지고 우선은 FG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일단은 저 H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결정되는 거. 저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자, 요게 이제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자, 근데 봐봐 얘들아. 그럼 저 h라는 함수는 이 fg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함수가 나뉘는데 자, 근데 이게 있잖아 이제. 그 f랑 g랑 같을 때가 기준이잖아. 같을 때가 이제. f랑 g랑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f가 더 크면 위에 거, 작으면 밑에 거니까 이제 우리 요거 있죠.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요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fg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그 구간에서는 이 함수, 이거를 만족하는 구간에서 이 함수인데 그 각각의 구간에서의 각 함수들은 그 구간에서 항상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거야. 다항함수니까 이제 항상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아닐까? 마이너스 1이 얘네들의 F랑 G랑 같은 순간이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H라는 함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함수가 달라지면은 보통 꺾이지 않겠니? 보통은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저 마이너스 1에서 F랑 G랑 같은 이 대소가 달라지는 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 fx 이 가족권을 이제 보시고 이제 f-1이 g-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f-1이 g-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 이제. 자, 그래서 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 좀 해봅시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은 이제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b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얘 바로 정리해 줄게. 얘 정리해 주면요 b는으로 내가 바로 정리할게. 이게 지금 b는으로 해주면 2분의 a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나온답니다. b가 2분의 a 빼기 1. 일단 b를 저렇게 구해 놓을 수가 있어. b를 이제 구해 놓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자, 저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이거 잘 봐야 되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f 빼기 g라는 함수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 얘가 0보다 크면은 f가 g보다 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저 f 빼기 g라는 것도 한번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돼. f 빼기 g라는 거 이제 얘네들이 뺀 식을 내가 좀 써볼 건데 쟤네들이 빼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 자, 이게 지금 이제 f 빼기 g거든. 요게 이제 요게 지금 f 빼기 g야. 근데 우리 그 f 빼기 g라는 요 함수가 이제 만약에 봐봐 x축하고 이제 x축하고 이제 교점이 만약에 생겨.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아직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차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지. 내가 지금 이 함수의 일부분을 내가 지금 그려보고 있거든. 이 함수의 일부분. 그럼 마일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이니까 마일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대소가 달라지지 않겠니? f하고 g하고의 대소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 이제 달라질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기본적으로 대소가 이렇게 달라져야지만이 즉 x축하고 교차해야지만이 함수가 달라져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이거야. 만약에 이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x축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교점이 만약에 더 있다 가정해봐. 추가적인 교점이 더 있다. 추가적인 교점이 더 있으면 이 지점들에서 대소가 또 바뀌게 되니까 또 미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함수가 꺾이지 않겠니? 식이 확 달라지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교점이 더 있다고 가정해주게 된다면 이게 또 함수가 달라지니까 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교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이제 추가적인 교점이. 그래서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은 일단 지금 b를 구해 놨으니까 저거 이제 b 구해 놓은 걸로 다시 한번 좀 써 놓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2분의 이거 한 번에 쓰자. 2분의 a 빼기 1인데 지금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x 플러스 1 인수로 이제. 그래서 이걸 일단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 식을 내가 좀 써볼게. 이거 이제 인수분해 식을. 자,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인수분해 결과만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바로 써보면은 이게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 빼기 1x 마이너스 a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대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써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주어진 3참수가 이 마이너스 1 말고 추가적인 교점이 있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실근을 더 가지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중근을.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가정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거지 이제. 중근을 가지면은 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중근을 가질 때는 이 순간에서는 이 대소가 바뀌니 이게 지금? 이거 안 바뀌는 거잖아. 대소가 안 바뀌면은 그때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 대소가 안 바뀌면은.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에 마일 하나이려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도 저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허근을 가져도 추가적으로 x축이랑 만나는 게 없어도 이제 저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중근을 가지거나 이렇게 0 이하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어야 돼. 0 이하라는 식을 이제 이거를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a 빼기 1에 a 더하기 4 해가지고 얘가 0 이하다 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1 사이 범위라고 잡을게 이제. 아니다. 이게 지금 a 빼기 1로 묶어주면 여기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다시 쓸게.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다시 정정해주고 일단 저 범위에서 보는 거야. 저 범위에서 이제. 근데 또 하나 또 깔고 들어갈 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돼버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중근을 가져버리게 되면 이게 튕기게 되면은 그럼 보호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조건까지 좀 추가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조건도 쓸게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이 식이 그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지 않으려면은 마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a가 그 몇 분의 몇이 아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2분의 3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나오게 돼 이제 2분의 3이 아니다라는 조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조건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 a의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당연히 만족하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범위에 2분의 3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로 이제 깔고 가면 되는데 이거로 이제 마삼부터 1까지로 가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보면은 정확하게 극대 극소도 판단을 해야 돼. 정확하게 극대 극소. 요 h라는 함수가 애초에 x는 0에서 극대래. 극대. 자 그다음에 알파 베타에서 극소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제 그 우리가 이 f 빼기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좀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봤잖아 이제 그지? x축이랑 기본적으로 마 1을 제외해서는 만나면 안 돼. 중근은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요 f 빼기 g라는 함수가 대략적인 개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f 빼기 g는
이게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저 f 빼기 g라는 함수의 개형인 거야. 대략적인 개형이야. 대략적인 개형.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일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양수지.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크면은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지, 이제 음수. 그러니까 마일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면 f가 g보다 큰 거잖아, 이제. 그지? 즉 마일보다 작으면 이때인 거야, 이때. f가 g보다 클 때인 거야. f가 g보다 클 때. 반대로 만약에 마일보다 커져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f가 g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는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범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좀 더 정리해 주면은 따라서 우리 저 hx를 이렇게 좀 더 간추릴 수 있어. 지금 이거는 x가 이제 마일보다 작을 때고 이거는 x가 마일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로 좀 더 이거를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요 함수 fg를 여기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이제 h를 좀 저거를 정리한 식을 쓸게. 요 결과만 바로 쓸게요. 저거 아마 af 빼기 g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결과 바로 쓸게.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 빼기 1 밑에는 3분의 2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해가지고 얘가 x가 마일보다 작다 등호 붙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일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h가 나오게 돼. 함수 h가 나오게 되고 도함수도 한번 좀 구해 놓으면 도함수도 좀 구해 놓으면 자,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해줘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h라는 함수의 이 극대극소 따지려면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면 되니까 이 도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 도함수를 이제 도함수 그려볼 건데 이거 이제 ex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 인수분해식 나오니까 이제 요 도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도함수를 이제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 기준인데 잠깐만 좀만 더 오른쪽에. 자, 마이너스를 이 정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마일보다 작으면은 이 함수를 그리래. 마이너스 x제곱이 원래 이거니까 작다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크면은 이제 이 함수를 그리래. 자, 원점을 일단 지나기는 하거든요. 원점을 이제. 근데 요 x 값이 0일 때랑 마이너스 a일 때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a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림 그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림 그리기가 애매한데 자, 근데 요걸 봐야 돼. 자, x는 0에서 지금 뭐래? 0에서 극대라고 했지. 극대. 이게 x는 0에서 극대가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참수가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자연스러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a가 사실은 여기였던 겁니다. 여기였던 것이고.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내가 지금 도함수 그리죠. 도함수. 자,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는 뭐야 이게? 극소야, 극소. 극소고 0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지, 극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야, 극소. 부호 판단할 수 있겠지 이거? 부호 판단? 부호 판단할 수가 있어. 그 알파 베타가 지금 극소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플 이렇게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알파가 사실은 얘구나. 저기서 얘기하는 베타가 사실은 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알파 베타에서 극소인데 극소 갖는 지점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확인했으면은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일단 마이너스 a의 위치상 저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a는 음수인 거를 깔고 가야 되고 음수인 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써줄 식은 뭐냐면 요 뭐 h 알파 h 베타 요 식 있잖아요. 이거 h 알파 h 베타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h 알파 더하기 h 베타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이제 마이너스 a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저 h라는 함수에다가 요거 대입해가지고 요 계산만 해보면 돼. 계산만 해보시면 됩니다. 마일 들어가게 되면은 3분의 1 더하기 a 마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정리해 잠깐만 지금 부등식이죠 부등식 잠깐 다시 부등식이죠 이렇게 지금 왼쪽이 지금 더 큰 게 맞죠 왼쪽이 더 큰 게 부등식으로 다시 조금 수정해 줄게 여기서 여기를 부등식으로 다시 써서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이항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2가 0 이하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 이하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a 빼기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 이하 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맞니? 인수분해 여기까지 맞네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해가지고 부호가 이거 마이너스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0 이하가 나오게 돼서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날리면 결국에 a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나오게 돼. a가 마이너스 2 이하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식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끌고 와 요것도 끌고 와 요거 끌고 와 이제 요거 요 세 개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요 세 개를 이제 모두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마3에서부터 마2까지 얘가 이제 요렇게 나오게 돼 요렇게 이제 마3에서부터 마2까지가 이제 a의 범위가 돼 a의 범위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 a 플러스 a 빼기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 구해 주시면 됩니다. b가 지금 저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a 플러스 b는 b 저거 대입해 보시면 2분의 3a 빼기 이렇기 때문에 주어진 a의 범위에 맞춰서 이거 대입해 보면 나올 거야 이제 a 범위 맞춰서 대입해 주면 요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A 범위 한번 구해보시면은 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마3 들어가게 되면은 마5 나오고 마2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게 되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런 식으로 확인은 될 거야. 확인은. 빼서 2분의 3으로 답을 내주시면 돼. 2분의 3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긴 문제야, 긴 문제. 자, 이게 좀 긴 문제고 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고 근데 얘들아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이거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제 난이도가 있고 f 빼기 g의 대소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면서 이제 이 판별식을 좀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제 판별식도 그런 문제인데 그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뭐 각자 목표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나는 수능 때 뭐 수학 뭐 3등급 정도로 해도 이제 좀 만족할 것 같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너네가 그 3등급이 목표라는 게 사실 3등급 컷에 걸려도 물론 3등급이고 3등급 1등이어도 물론 3등급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3등급을 받는 게 목표면 아슬아슬하게 3등급이 나올까 말까로 공부를 하진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여유롭게 3등급이 나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이제 2등급 나올 실력까지 만들어 놓되 이제 최악의 상황 막 찍은 게 다 틀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 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와서 3등급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최소한 3등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3등급이 목표면
2등급 나올 실력까지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2등급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근데 좀 접근은 좀 할 수 있어야 돼. 시도하고 생각하고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딱 봐도 되게 풀기 쉽게 생겼잖아 이제. 물론 다른 더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야 이제. 근데 일단은 너네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부감을 좀 얘기 내려놓고 시도는 그래도 좀 이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올려놔야 돼 얘들아 진짜. 그 정도로 올려놔야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 거야 이제. 쉽게.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정답률도 되게 좀 이제 낮더라고 이제 얘가. 난이도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봅시다. 16번. 자,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 이제 뒤에 이제 21, 22도 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21, 22보다 15번이 더 어렵거든 이제. 근데 15번은 우리가 객관식이 되니까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5번은 딱 너네가 좀 보고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면은 시도해볼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찍고 넘어가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어차피 15번 버리고 찍는 문제니까 그날의 운에 따라서 맡기면 되는 문제니까 그냥 15번 급은 버려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너네 성적이 오르려면은 너네보다 높은 등급대 애들이 맞추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 이제 수열 단순 계산하는 문제죠 이제. 17번도 부정적분 단순 계산하는 문제고 18번도 이제 이거 로그 부등식인데 이것도 로그 부등식도 항상 저 로그 나오면은 진수 조건 꼭 인지해야 돼.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제 x가 마사보다 크고 x가 2보다 커야 되겠죠? 요걸 일단 인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잘 인지를 하시고 요거 혹시 난 맞았다 하시는 분 맞았다. 자, 풀었는데 틀렸지 혹시? 풀었는데 틀렸다. 혹시 답이 혹시 몇이 나왔는지 기억나니? 풀어서 몇 번 몇이 나왔는지? 8 혹시 또요? 자, 보자고 이제 아니 의외로 요거 틀린 애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요거 틀린 애들이 요거 되게 많이 틀리네 이거. 일단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스토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저 함수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12 해주면은 얘가 이제 풀마 2에서 인수분이 되니까 풀마 2에서 이제 함수 기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2이기는 한데 여기 변곡점 우리 이제 비율 관계 다 알죠 우리? 비율 관계 알죠?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변곡점이 이제 정가운데 0이고 이제 여기 이제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4가 될 거란 말이야 이제 이게 균등한 간격이다 균등한 간격 뭔지 아니 이거? 까먹었어? 자 기억을 다시 좀 상기시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닫힌 구간이 0부터 3이야 얘들아 3이 어디쯤 있을까 3이 이제 이게 3이 어디쯤 있을까 이게 3이 이게 0과 3의 위치 비교하는데 3이 지금 어딘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뭔가 좀 달라질 거냐 그지 3이 봐봐 애들 이거 봐봐 3이 요 지점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될까 위에 있어야 될까 이거 이제 어디 있어야 될까 이게 3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3이 더 이게 밑에 있어야 될까 위에 있어야 될까 이게 어디 있어야 될까 아래? 왜 아래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니? 뭐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느낌으로? 응? 0보다 0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아래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 얘기하는 거, 이 차이? 자, 봐봐 이거. 얘들아.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급격하게. 그러니까 요거 봐봐. 이게 아래로 블록이면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거 직선으로 이었을 때랑 비교해 보잖아.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봐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상황 얘기할 건데 요 상황 이제 2, 3, 4야 얘들아 이제 2, 3, 4 이제 그러면 지금 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봐 높이를 이제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게 차이가 균등하게 차이가 균등하게 차이가 날 때 그러면은 지금 2와 4의 평균 3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게?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자연스러울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그 논리를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논리도 이제 지금 얘가 이제 0이잖아. 0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잖아 이제. 그럼 여기서 3이라는 지점이 과연 어디 있는 지점이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사실 이 얘네들의 평균이 변곡점일 거란 말이야. 이게 이 길이가 같죠. 변곡점이면은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이 길이가 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0인 거야. 여기가 0. 여기가 지금 이제 0인 상황이야. 여기가 0. 그러면 기하적으로 봤을 때 3일 때는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3일 때는 요게 좀 받아들여지니 요게 3일 때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3이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고도 당연히 풀 수도 있어. 그냥 0 넣고 0 넣는 거. 그 다음에 3 넣고 둘 중에 더 최대가 뭔지 찾으면 돼. 사실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F0이 이제 최대가 나오게 하는 값이어서 얘가 40이다라는 게 나와야 돼. 이제 얘가 40이다라는 게. 틀리신 분? K가 40 나왔습니까? 나왔고. 여기 안 나왔고. 자, 그러면 K가 40이 나왔으면 최소 구하는 거니까 이제 F2가 최소일 건데 2 넣어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K 빼기 16이야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24가 답이 나와야 돼. 24. 24라고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24. 답이 그래서 24로 나와줘야 돼. 24.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4. 그럼 20번입니다. 20번. 20번 난 풀었다 하시는 분 20번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20번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20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가나다 문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문제 읽으면은 충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bn이라는 수열을 n이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구별을 했고 b2가 2일 때 b를 20개를 더하라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일단 얘들아 이거는 좀 해봐야 돼. 문제에서 b2가 2라며.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넣어볼 생각을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bn이 주어져 있고 b2가 주어져 있으면 n에다가 2를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자연스러워 되는 거야. 자연스러워 되는 거. 그래서 B2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n에다가 2 넣어주면은 얘가 A2랑 같아. A2랑. 그래서 A2가 기본적으로 2야. A2가 2. 그리고 보통 저렇게 해서 얻어낸 정보는 문제 풀 때 쓰여. 저거는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면은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므로 요 SN 있죠. SN은 요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이제 차탕 플러스 끝탕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홀수꼴일 때, 짝수꼴일 때를 나눠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n이 홀수꼴일 때 2k 빼기 1이 홀수 표현식이죠. 홀수일 때는 지금 위의 규칙으로 이제 b를 처리하래. 위의 규칙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그 bn이 지금 홀수일 때 n이 2k 빼기 1일 때 그럴 때 이제 bn이 지금 뭐냐면은 2s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a의 2k 마이너스 1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b가 이제 근데 지금 요 s는 아까 위에서 뭐 등차 수열이 합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해놨잖아요. 이제 얘기해놨으면은 저걸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이제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써볼 수 있고 근데 마이너스에 2k 마이너스 1에 a에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쓴 게 여기 그대로 지금 써져 있거든. 그대로 써져 있어. 근데 이 식을 이제 봐봐. 이 식을 이제 요 식 뭐 하고 싶니? 요 식 이제 뭐 하고 싶니? 전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전개를 해봐.
전개해 보면은 요거 이제 이 약분될 것이면서 2k-1 a1 플러스 a 2k-1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2배 해주신 다음에 2배 주신 다음에 2k-1에 a에 2k-1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공통 부분으로 묶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공통 부분으로 묶고 싶은 생각이 공통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2k-1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묶어주고 남는 거 이제 a1 빼기 a의 2k-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으로 묶고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가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얘가 가가 돼야 돼. 얘가 가가 돼야 될 거야. 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가.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2번에 그다음에 2번이죠. 그다음에 이제 n이 2k일 때인데 n이 2k일 때는 그냥 여기 밑에 식에다가 n에다가 2k 넣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2k 빼기 1이랑 b2k를 더해.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이제 b2k라는 거는 지금 이제 2k-1에 a의 2k라고 지금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b2k랑 요거를 더해보는 거야 이제. 쟤네들이 더해본 식이 지금 뭐냐면은 b2k 빼기 1부터 쓰겠습니다. 빼기 1부터. 얘네들이 더해준 게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얘네들이 더한 거겠지? 얘네들이 지금 더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럼 더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죠?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2k-1에 a1-a의 2k-1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b2k를 더해주면은 2k-1에 a의 2k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더해줄 거야. 이제 공통분 묶을 수 있지? 2k-1 묶어주고 a1-a의 2k-1 더하기 a 2k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그 a라는 거는 원래 무슨 수열입니까? a는 원래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해볼게.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제 그러면은 2k-1 해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a1 마이너스 첫째 항 플러스 n-1t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저걸 처리해 보는 거야 이제. 얘도 이제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 줄 거야. 등차수열의 합공식 요거를 적용해 줍니다.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바로 되면 좋아. 요게 뭐야? 등차수열에서 요게 뭐야? 등차수열에서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요게 뭐야? 뭐라고요?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가 아니라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가 D라는 게 사실 바로 나오면 좋아. D라는 게 이제 이게 D라는 게 바로 나오면 좋습니다 이제. 등차가 아니라 공차입니다. 공차 이제.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k-1 해준 다음에 a1 플러스 t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서 요게 뭘까 요게? A2 아까 2라고 했어 2 얘가 A2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뭐야? 2배의 2k-1 해서 4k-2 요게 나가 돼야 돼. 요게 나야. 요게 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따라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 B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해가지고 요거 BK 요거 있죠. 이거는 요거를 시그마 해가지고 저 B2K-1과 B2K 자 얘를 이제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요거 아닐까 요거? 요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거 같은 식인 거 알겠네 이거 같은 식인 거?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4K 빼기 2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 시그마 K1부터 10까지 얘가 4K 빼기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되지 않니? K 공식 이거 알죠 우리?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항의계수 곱해가지고 20 계산해보시면 얘가 몇이야 이거 200인가 나와 200인가 200인가 나오게 될 거야 200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야겠죠? F2 G3P 구해주는 건데 F2는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아까 F2가 여기다가 2 넣어서 F2가 3 G3은 여기다가 3 넣어서 10 그 다음에 방금 200 나오는 거 저게 이제 P이기 때문에 200을 더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13으로 답을 내면 될 거야 213으로 자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이 정도는 우리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 22 요거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이것도 합시다 자 이제 21번을 좀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대 이와 같이 이제 x의 범위가 a와 2분의 3a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그 바깥 범위에서는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를 했답니다 이제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저 함수 fx가 막 그림이 막 뭐 주어진 범위에 맞게 뭐 이차 함수 꼴로 그림이 막 어떻게 그려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요거 절대값 fx는 t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저 f라는 함수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절대값으로 만약에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겠지? 교점의 개수를 근데 교점의 개수가 이제 이러한 조건들로 이제 나온대 이러한 조건들로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아마 뭐 A, B나 이런 거를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 A, B나 이런 거 이제 자 일단은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일단 그 A는 일단 양수라고 해서 A는 한 뭐 이 정도쯤 잡고 2분의 3A는 내가 이 정도쯤 잡아볼게 이제 이 정도쯤 이제 이 정도쯤 잡습니다 이 정도쯤 자 근데 봐봐 이 사이 범위 있죠 A와 2분의 3A 사이 범위에서는 지금 이제 A를 마침 인수로 갖고 있어서 이제 이 점은 진하게 요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요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A와 2분의 3A 사이 범위에서는 이제 이 점을 진하게 함수를 그려 이제. 근데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 지금 4라는 수가 있는데 4라는 수가 지금 이제 뭐 어디에 지금 점이 찍혔는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그 이거 있죠. 바깥 범위 있죠. 바깥 범위. 바깥 범위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했대 이제 x-a, x-b로 정했는데 이 바깥 범위에서는 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a를 지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저 b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정확히 이 참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이제 조건이 가나 조건이 있잖아 그지 가나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정확히 함수 그릴 수 있니 이거 지금 없어 근데 조건만 주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이거는 다 케이스를 한번 다 고려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이 저 주어진 조건을 딱 만족하는지 그 답에 맞는 케이스를 딱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이제 그걸 찾아야 되거든 이제 근데 이걸 찾는 게 좀 이제 어려울 거야 이제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돼 시행착오로 이제 자 얘부터 해볼게 위에는 얘부터 이제 자 지금 이제 요 사이 범위부터 먼저 그려볼 건데 자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은 저 A는 여기 무조건 지나는데 4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문제야 4가 만약에 4가 여기 딱 가정을 해보고 한번 대충 4가 여기다 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사이 범위니까 여기만 보는 거겠죠 여기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나머지 바깥 범위에서 이 밑에 함수를 그려줘야 되잖아 밑에 함수를 이제 근데 밑에 함수도 A를 지나지만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제 너네가 B의 위치를 생각해 가면서 이 함수를 한번 그려봤을 때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제 자
근데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문제는 절대값 fx니까 원래는 접어 올려야 되잖아요. 접어 올리지 않고 얘들아 이거 이렇게 따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거. fx 접어 올리지 말고 fx는 그냥 냅두고 y는 풀마티라는 상수함수 두 개를 동시에 그려. y는 풀마티. 그러니까 이제 상수함수 두 개를 그었을 때 그 두 상수함수하고의 총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거야. 총 교점의 개수. 근데 t가 0보다 살짝 크면은 6개래. 그럼 생각해봐. t가 0에 엄청나게 가깝지만 0보다 살짝 크죠. 그러면은 사실상 x축보다 살짝 위에 x축보다 살짝 아래 그리라는 거야 이게. 그럼 그렇게 상수함수 두 개 그어놨을 때 총 교점이 6개가 돼야 돼. 총 교점이 6개. 그럼 어떻게 해야 총 교점이 6개인가? 그 상황이 나올 때까지 해봐야 돼.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이거를. 지금 나는 이 4가 요 4가 더 작다라고 가정을 지금 먼저 해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밑에 함수 그려야 되잖아 이제 바깥범위. 근데 바깥범위도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모르면 일단 해보면서 b가 그러면은 a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우리 바깥범위에서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강조해 볼게 내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저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 하나만 예시를 든 거야. 하나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t가 0보다 살짝 클 때, 즉 x축에 거의 가까운 상수함수 두 개를 그어. 두 개 그었을 때 지금 x축보다 조금 위로 올려도 교점 두 개, 조금 아래로 내려도 교점이 두 개인 거잖아 이제. 그러면은 교점 총 개수가 4개죠 이때는 4개.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닌 거지 이제. 그럼 너네가 맞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 자 어떻게 찾을까? 해봐야 돼 다. 근데 해봐야 되는데 조금 힌트를 좀 얻으면 결국에는 이게 x축보다 살짝 위에 살짝 아래잖아. 결국 이 의미 자체가 이게 x축하고 교점이 3개여야 기본적으로 x축하고의 교점이 3개여야 이런 거지. x축하고 교점이 3개면 살짝 아래 내려도 교점 3개, 살짝 위로 올려도 교점 3개 아니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x축하고 교점이 3개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x축하고의 교점이 기본적으로 3개. 그럼 3개가 나오려면은 이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3개가 나오려면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 A는 기본적으로 x축하고의 교점이 보장이 돼요. A는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교점이 형성이 되어야 되냐를 좀 생각해 보면은 자, 좀 더 정답인 케이스로 좀 향해 볼게 내가 이제. 좀 더 정답인 케이스로 이제. 자, 좀 더 정답인 케이스로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사이 범위에서 4가 아까 왼쪽일 때 해봤는데 4가 이번에는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 4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교점이 2개가 보장이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지. 총 3개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바깥 범위를 지금 그려야 되는데 바깥 범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바깥 범위를 교점이 3개가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교점 3개 지금 나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저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봐봐. 그럼 이때는 그러면 x축보다 조금 올리면 몇 개야? 2개 맞니? 2개? 조금 내리면 몇 개야? 조금 내리면 4개 나오는 거 확인해. 4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주어진 그림을 만족하는 케이스야. 일단 가족권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라는 거야. 가족권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근데 이제 나조건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나조건이 좀 생각해봐야 돼, 이제. 자, 불연속인 지점이 2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뭐 알파 플러스일 때랑 베타 마이너스일 때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교점이 하나밖에 없대. 상수함수 2개를 동시에 긋는데 플러스 t 마이너스 t 2개 긋는데 교점이 기본적으로 저게 하나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교점이 하나인지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깥 범위에서 함수를 내가 그리다 말았어.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자, 이 y는 풀마 t를 t가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였다가 점점 t를 키우면은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알파, 베타 두 군데죠. 두 군데야, 두 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에 두 번일까 생각해 봐야 돼, 이제. 두 번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현재 그림상으로는 봐봐. 조절을 할 때 지금 이 마이너스 t가 여기 지날 때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 바뀌니? 마이너스 t가 여기 지날 때? 요 순간일 때는 교점이 이 근방에서 하나인데 조금 내리면은 교점이 여기서 없잖아, 이제. 조금 올리면 두 개고. 이제 마이너스 t가 여기 지날 때 바뀌지 않을까? 근데 또 늘리다 보면은 마이너스 t가 여기 지날 때도 또 바뀌는 거 아니겠어? 교점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이때도 있어. 늘리다 보면은 요때도 교점의 개수 바뀌는 순간 아니니? 요때도 이제. 또 늘리다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요때도 바뀌는 순간 아닐까? 요때도 이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현재 저 그림상으로는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얘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두 개가 되어야 돼. 그럼 저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또 상황이 세팅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세팅이 돼야 돼?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여기 이제 4인데 봐봐. 높이가 다시 그림을 좀만 다시 그릴게. 그림을. 자, 어떤 식으로 얘가 돼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자, 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자, 문제의 이제 정답 케이스는 요때야, 요때. 이렇게 해서 이게 높이가 같아야 되고요, 높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있지, 얘들아 봐봐.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이 딱 이렇게 걸칠 때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야. 이거를 너네가 찾아야 돼, 이걸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걸 얘들아. 찾아 나가야 돼. 그럼 이때가 과연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이때가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이제. 자, 봐봐, 얘가 이제. 자, 일단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에 두 군데 해야 되죠. 자, 내가 t가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늘릴 거야, 얘가 이제. 늘려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맨 처음에 늘릴 때 지금 여기 위아래 높이가 같거든요. 높이가. 늘리다 보면은 딱 여기 마이너스 t가 여기 걸치고 플러스 t가 여기 걸칠 때 요때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한번 바뀌어. 요때 기준으로 이제. 요때 기준으로 한번 바뀌겠지. 살짝 이때보다 작았을 때 요거였을 때 더 클 때 요때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야. 또 늘리다 보면은 여기 지날 때 있지.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가 또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야. 여기 지날 때가. 그래서 요때가 이제 t가 알파고 요때가 t가 이제 베타일 때야,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때가 이제 우리가 t는 알파. 그다음에 요때가 이제 t는 뭐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의 대서 관계가 없어. 알파 베타 대서 관계 없고 그다음에 요 극한에 대한 요 값만 주어져 있지. 알파 플러스일 때가 한 개래. 그러니까 t가 알파인 순간을 딱 잡고 t가 알파인 순간 이제 t가 알파인 순간을 잡고 그보다 조금 t를 크게 하면 한 개. 그럼 요때를 알파로 잡으면 요때보다 조금 크면은 교점이 지금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보이니?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요때보다 조금 늘렸을 때 여기서 안 나오고 교점이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이때가 알파가 되어야 돼. 이때가 이제 알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베타가 자동으로 여기인데 그럼 베타보다 지금 조금 작을 때 있죠. 작을 때. 베타보다 조금 작으면 한 개라고 있는데 지금 t가 알파일 때가 이때고 더 늘리면은 이때가 베타인데 베타일 때보다 조금 작으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이 상황으로 지금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상황으로. 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이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야 돼. 이거를. 보통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은 특수 케이스가 답이야. 그래서 특수 케이스
이쪽으로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케이스 해보다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믿고 이제 밀고 가야 되는 거야. 답을. 이걸로 믿고 답을 밀고 가야 돼. 이걸로 믿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이런 상황까지 캐치했다. 그럼 너네가 이제 식도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어떤 식을 세워야 되지? 어떤 식을? 식을 세워줘야 돼. 여기서 세워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4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죠. B. 그러면 이거 아니니 지금? 지금 이게 이참수 이게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으면 얘들아 이거 되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않겠니? 이참수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 꼭지점까지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 같지 않겠니 기본적으로? 그러면 A가 중점처럼 작용해서 2A는 B 플러스 4라는 이 중점에 관한 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중점에 관한 식. 요거가 일단 나와야 돼. 요거. 이 높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으니까 A가 정가운데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이제 이거야. 이거 아까 높이 같다며 이거. 그냥 높이 같다 식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해볼까? 요걸로 해볼까 요거?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랑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반대부 관계일 거니까 더해서 0이 되겠지. 더해서 0. 자 그런 식을 쓸게. 지금 저게 지금 F라는 함수였으니까 F 요놈 F 저 2분의 A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요 2분의 3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요거를 더한 게 0이다 라는 식을 써주면 이거 식 쓰면은 아마 AB 나올 거야. 아마 저거 풀면은 AB가 나올 겁니다. 요 식 써주면 해보시면은 이게 A가 아마 2루트 2가 나와줘야 되고요. A가 2루트 2. 그래서 F0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F0까지 이제 이게 F0이 아마 16-8루트 2가 나오게 돼서요. 해보시면은 답이 이제 얘네 제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320으로 답이 나오게 돼. 해보면은 320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답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이 문제는 너네 혹시 이거 해설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는 이 문제 해설 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해설 봤다. 이거 해설 보면은 너네 절대 알아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약간 이 케이스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케이스 이렇게 나눈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정답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 이거를 좀 너네가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건 해설 봐서 너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는 연습을 너네가 많이 해야 돼, 얘들아. 되게 좀 너네들이 취약한 유형이긴 하거든. 이런 유형이 이제 취약한 유형인데 이런 시행착오 연습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15번 같은 문제들 이런 21번급에 이런 거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마지막 22번. 자, 사실 15번, 21번보다도 더 쉬운 얘가 더 이제 더 쉬운 문제야 얘가. 얘가 더 쉽거든 얘가. 계속 요새 22번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계속 나와 얘들아 이제 계속 나와.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두자연수 mn이 있고 이제 저 지수함수가 있죠. 지수함수. 지수함수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역함수를 지금 좀 생각해 보나 봐. a를 y는 x 대칭을 이제 해보겠대요. 그러면은 일단 a라는 y는 x를 긋고 저 지수함수를 그냥 대충 긁게. 여기를 a로 잡을게. 그럼 얘를 이제 y는 x 대칭 해가지고 요 정도를 좀 이제 b로 잡아볼게 이제. 역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 역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날 겁니다. 참고로 처음 주어진 지수함수 저거를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만 좀 그려놔. 대략적으로 좀 그려놓으시고 저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렇게 그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루트 2인 원이 있대. 그 원이 어떤 또 다른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더 작은 점을 C라고 잡겠대 이제. C라고 이제.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요 처음에 지수함수가 요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역함수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 역함수 구하는 과정 한번 좀 보여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xy도 바꿔놔가지고 해보면은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역함수까지 내가 지금 구한 거야. 역함수까지 구했습니다. 역함수까지 구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그려놨는데 새로운 로그 함수랑 내가 아직 그어놓지 않은 원이랑 교점을 따진대. 이 새로운 로그 함수 볼래 이거? 새로운 로그 함수. 너네 이거 지금 밑줄 친 얘네 둘이 한번 관계를 봐봐.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 저 두 함수를 보니까 지금 밑이 똑같아. 로그 함수인데 밑이 지금 2야. 밑이 2. 밑이 2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하면은 저거 만들 수 있나? 평행이동해주면 여기서 저 함수로 내가 만약에 잘 평행이동하면은 저거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7 요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보이니? 보여야 돼? 얘들아 이거는 이게 안 보인다. 이런 유형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런 유형은 무조건 저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문제야. 무조건. 그리고 애초에 지수로그 함수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거지.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밑이 같다면 이거 평행이동이 계속 겹쳐지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마칠 이동을 해. 그럼 그 이동한 어떤 로그 함수가 있겠지, 그지? 이동한 로그 함수가 있을 거야 이제. 저 로그 함수를 이제 뭐 대충 이제 이렇게 해볼까? 이제 이 로그 원래 이 로그 함수 위에 이 원의 중심 b를 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갖다 치자 이제. 그럼 이제 뭐 요런 로그 함수가 있을 건데 요런 로그 함수가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5루트 2인 원이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어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요거 한번 볼래? 지금 이 원의 중심 위에 있는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를 갖고 y축으로 7을 갖지 이거, 그지?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 때려주면 몇이야 이거? 루트 50, 5루트 2야. 5루트 2가 뭐야? 반지름이야,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이 원이 이 점을 지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 점을 지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내가 아직 다 안 그릴 거야. 1번만 그리고 1번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인지해야 돼.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해 주셔야 돼. 저렇게 다 문제가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저렇게 이제 애초에 평행이동을 한 점이 원이 지나는 점으로 세팅이 다 된 거라고 얘가 사실은 세팅이. 자 그럼 봐봐. 좌표 잡는다. 좌표. 맨 처음에 문제에서 A라는 점의 좌표는 A, B라고 나와 있어 이제. B라는 점의 좌표는 B, A라고 나와 있어 이제, 그지?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X축으로 마일을 하고 Y축으로 마치를 하면은 이 점이 지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마칠 이렇게 만약에 이동해주게 된다면 이 지금 이동한 점이 지금 C라고 돼 있거든요, C. 원이 지금 만나는 교점 두 개 중 X좌표가 작은 게 C인데 지금 이렇게 원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서 교점이 있을 거니까 작은 건 여기가 맞는 거야. C 여기가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좌표를 내가 완성까지 해볼 수가 있어. 좌표 완성까지 이제. 이렇게 좌표 완성까지 될 겁니다. 좌표 완성까지 이제. 좌표 완성까지 좀 이제 될 것이고 좌표 완성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 내가 아직 가족권을 써먹지도 않았잖아. 자, 이제 가족권 써먹을 수 있어. 그 AC라는 직선이랑 3분의 1을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이랑 수직관계래. 수직관계면은 그럼 AC의 기울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니? AC의 기울기. 이 조건에 의하면 저 AC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마3 돼야 되겠죠? 역수의 반대보호니까 마3이 돼야 되겠지? 마3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AC 두 점의 좌표 알아냈으니까 기울기식을 써보자고 이제 기울기식을 이제 AC의 기울기가 지금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밑에서 위에 거 뺄게. b-a 마이너스 1분의 a-b-7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식을 쓰면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관계식이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 관계식은 이제 좀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식이 b는 a 플러스 5가 나와. 얘 풀어주면은 아마 b는 a 플러스 5라는 게 나오게 될 거야. b가 a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b는 a 플러스 5. 자,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우리 나조건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거야. 나조건을 해볼 겁니다. 자, 완성된 좌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봐봐. 그 완성된 좌표는 현재 b에다가 a 플러스 5를 넣어 보시면은 a, a 플러스 5 여기 좌표가 이제 a 플러스 5, a 여기 좌표가 이제 a 플러스 4, a 빼기 3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좌표 자체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좌표를 써보면은 얘들아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뭐였죠 이거? 원의 반지름이? 5루트 2였죠? 원의 반지름이. 근데 이거 봐봐. 너네 이 두 점의 좌표 봐봐. 이 두 점의 좌표.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이거? 이거 5루트 2인 거 보이니? x가 5 차이 나고 y도 5 차이 나잖아. 그럼 이거 5루트 2인 거야. 이것도 사실은 5루트 2. 이것도 사실 반지름으로 작용해서 원이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설계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이렇게 설계가 된 거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 들어갈 거야. 삼각형 AOB 여기 원점인데 AOB의 넓이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ACB의 넓이식을 잡아본대. 자, AOB 요거야 요거 AOB 요거야 요거 요 넓이식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CB가 또 있대요. ACB 요 ACB의 넓이식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요 넓이식을 확인했을 때 넓이 B가 27대 8이래. 27대 8.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삼각형은 A, B가 공통 밑편이죠. 밑편. 그럼 저게 곧 높이의 B야. 높이의 B. 저게 곧 높이의 B가 돼야 될 거야. 밑변이 A, B로 동일하니까.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AO B의 높이는 여기 중점 M으로 잡으면 OM이 중점 맞니? OM.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삼각형은 좀 연장선 좀 그어가지고 이제 요거 수선의 발 내린 거 있지. 수선의 발 내린 거. 요 수선의 발 내린 요 길이를 내가 이제 H로 잡아보게 되면은 H로 그러면은 저 나조건을 좀 더 파헤쳐 보면은 선분 OM과 H가 27대 8이다라는 얘기 아니야. 요게 선분 OM이랑 H가 27대 8이야. OM과 저 H가 27대 8입니다. OM과 H가 27대 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저거 이제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OM의 길이식, H의 길이식만 세우면 돼 이제. 저 길이식만 세워주면 되는데, 자 OM의 길이 이거는 사실 좀 뻔한 게 지금 여기 M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AB의 중점이잖아요 지금. AB의 중점.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M의 좌표를 내가 한번 써보게 되면은 M의 좌표. 자. 이제 O는 원점이고 그 다음에 M은 이제 얘네들의 평균인 거니까 쟤네들의 평균이 A 플러스 2분의 5, A 플러스 2분의 5잖아 이제 그지? 여기서 선분 OM의 길이가 뭐가 나옵니까? 선분 OM의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5에다가 루트 2 이거 되니? OM의 길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기울기가 1은 직선이잖아 이제. 그럼 1대1대 루트 2 아니겠네? 1대1대 루트 2. 1대1대 루트 2라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지금 OM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OM의 길이가. 요거 되니? 1대1 루트 2. 이거 되니 이거? 1대1대 루트 2. 그럼 OM은 이제 했는데 H를 해보자. H 이제. 자, H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제. 자, OM은 이제 처리했고 이제. 그 다음에 H 처리하기 위해서 C의 좌표는 지금 이제 다시 써면은 A 플러스 4, A 빼기 3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직선 AB입니다. 직선 AB. 직선 AB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이제.
저거 세워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저거 마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 1. 기울기가 마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몇이야?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나? 아니지. y는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5로 나오네. 2a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항해줘가지고 저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h가 이제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하죠 우리가. a 플러스 4 플러스 a 빼기 3 마이너스 2a 빼기 5 해주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찹찹찹찹찹 정리가 잘 돼서 얘가 2가 아니라 2루트 2? 잠깐만 숫자가 지금 a 플러스 4 a 빼기 3 8 4 루트 2분의 4니까 4 2루트 2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4루트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4 잠깐만 좌표가 지금 여기 a 넣어주면 a, a 플러스 나오고 a 플러스 넣어주면은 a, a 플러스 a 플러스 a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좀 더 정리해주면 얘가 지금 좌표가 좌표가 여기가 지금 7이죠. 7 여기 지금 잘못 썼다. 7 요거로 좀 바꿔주면은 지금 여기 지금 빼기 3으로 아까 잘못 썼는데 빼기 7로 다시 좀 정정을 할게. 정정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좀 이제 수정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빼기 7로 바뀌게 되고 여기를 빼기 7로 바꿔주면은 요러면은 이제 4루트 2가 나오게 될 거야. 요렇게 수정해주면 a 플러스 4, 네 저렇게 이제 나와야 될 겁니다. 저렇게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OM의 길이랑 지금 요거 H의 길이를 구해놨고 그게 비례식에 의해서 27대 8이다 라고 식만 세워주면은 A가 나오지 않겠니? A가 나올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저 OM의 길이 A 플러스 2분의 5 루트 2대 H의 길이 4루트 2가 사실은 27대 8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좀 써줄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을 써주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A를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A가 여기서 이제 몇이 나오게 되냐면은 얘가 아마 A가 11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11. 얘 풀어주면은 A가 1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11. A가 11이면은 저게 B가 16입니다. B가 16. 대입해주면은 A, B가 저렇게 나오게 돼. A, B가 나오게 돼. 저렇게 해서 A, B가 이제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A, B는 사실 요 처음에 대문자 A라는 점의 좌표고 이 A라는 점은 처음에 주어진 지수함수가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주어진 지수함수에다가 요 11,16을 대입을 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요 Y는 2의 X 빼기 M 더하기 N 대입해 보시면은 16은 2의 11 빼기 M 더하기 N 요런 관계식이 나오게 돼. 16은 2의 11 빼기 M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MN은 이제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M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더한 것의 최대를 구하래. 더한 것의 최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MN의 조합을 다 찾아보고 더한 것의 최대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 더한 것의 최대. 이게 어떨 때 최대일까 이게?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MN의 조합을 다 찾아봐도 돼. M 값이 11이면은 자 봐봐. M 값이 만약에 이제 11이면은 얘가 1이지 1. 그럼 얘가 15면 되겠지 이제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조합을 써보면 돼. 만족하는 조합을. 이게 써보시게 되면은 얘가 19, 8까지 아마 될 거고요. 아마 해보시면은 얘가 14인가? 10,14하고 9,12, 8,8 이렇게 네 가지 조합만 가능할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상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 중에서 더한 것의 최대는 요때입니다. 더한 것의 최대.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6을 정답으로 내주면 돼. 26.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